있겠다 싶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예. 권력이라는 게 뭐 부자 간에도 권력을 나누지 않는다 나누지 그러잖아요. 않죠. 예. 그래서 권력을 잡고 나면은 예전에도 뭐 우리 고사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조가 사도세자를 이렇게 예, 뒤주에 그렇죠, 죽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있듯이 그런 게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이번에 김경수 판결문에 숨어 있는 구체적인 댓글이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 양에 있느냐 이걸 파악해 보고는 이 추미애 대표 그래도 대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사람을 이렇게 300만 건씩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 댓글 조작을 하는 걸 보고 참 의리도 양심도 없는 말 그대로 토사구팽 정권이다. 야, 토사구팽 정권이다. 뭐 어느 정도를 뭐 약간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에이 그거는 권력의 속성상 예. 뭐 저 정도 한 3만 건 정도 했다 추미애 대표를. 3만 건도 엄청난 글쎄 거예요. 많지만 예. 하는데 300만 건입니다. 300만 건이면 그러니까 뭐 거의 이것은 내보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냥 이 권력의 속성상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도 그냥 엄청 초과한 거죠. 아마 이 추미애 대표님이나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는 이 내용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심히 불쾌하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김경수 판결 이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지금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비토하고 판결문을 비토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참 어이가 없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드루킹 조직을 통해서 청와대가 그 민주당을 굉장히 압박해서 좀 기를 죽인 게 아닌가. 예. 내가 이렇게 압박할 테니까 네 정치권에서 우리를 비토하면은 뭐 댓글이든 뭐든지 공격하니까 우리 말 들어 하니까 지금 그렇죠. 저렇게 청와대가 일사불란하게 완전히 되는 줄 것 세우기 같아요. 한 거고 줄 세우기. 우리 말을 청와대의 그 뜻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결말이 오는지 알라는 경고지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과거에 정권에서는 뭐 역대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 그래도 여당한테 좀 이렇게 좀 청와대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을 좀 도와줘라, 뒷받침해달라. 예, 예. 그런 요구는 당연히 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저녁에 불러서 좀 식사 대접도 하고 소통하고 예. 돌아갈 땐 선물도 이렇게 하나씩 예, 주고 예, 예. 또 아니면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나 청와대 민정 라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국회하고 특히 이제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을 통해서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 뭐 밥도 사고 또 민원도 좀 해결해 주면서 여당의 국정 운영에 협조를 받아내고 그런 건 뭐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조금 좀 대통령을 공격했다. 정부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한 여당 국회의원이 있으면 아니 정무수석이 만나서 조금 이렇게 좀 협조해 달라고 요청. 예. 그런 건 우리가 다 이제 익스큐즈가 되는 그렇죠. 뭐 범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예. 예. 근데 이번에 제가 이 김경수 드루킹 이 댓글 조작을 보면서는 이 기존에 우리가 양해해왔던 범위를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초과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현직 여당 당대표를 300만 건을 댓글 조작해가지고 완전 비난의 소굴로 그 인터넷 네이버를 만들어버리니. 그렇죠. 예. 예. 아, 이거 심각한 오죽했으면 문제인데요. 추미애 대표께서는 예. 당신을 공격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감지한 거죠. 근데 저희가 밝힌 것처럼 300만 건 하는 거는 몰랐고 그래도 몇만 건 하는 걸로는 감지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보고 분명히 추미애 대표나 그 참모들은 보좌진들은 이건 100% 일베나 보수 진영의 어떤 조직이 그렇죠. 민주당 당대표를 공격하는 거다. 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랬으니까 추미애 대표가 공개적으로 댓글 조작하는 조직이 있다. 네. 그러면서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추미애 대표가 이걸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너네들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럴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저는 추 거기까지는 대표도 몰랐을 아니고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예. 이 댓글 조작이 이제 인터넷 공간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렇게 네이트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일어나는데 사실 어느 누구도 이 많은 정치 기사에 기사를 검색하지 기사 뒤에 댓글하고 댓글 뒤에 공감 비공감이 단기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 조작 의심 받게 하는가 이거를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다 체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아마 추미애 대표는 분명히 보수 진영에서 나를 공격하는 그렇겠네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실 보수 진영을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뿌리 뽑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결국은 이것은 김경수와 김경수, 드루킹이 드루킹. 벌인 전대미문의 이 국민 여론 조작 사건이었다. 의원님이 밝히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추미애 대표도 뭐 아까 기분이 나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민주당도 지금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겠네요. 그렇죠. 친문 인사가 아닌 비문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저부터도 야 친문 아니라고 나도 같이 대통령 선거운동에 온갖 열심히 힘을 뛰었는데. 다해서 도와줬는데 야 되고 나서는 너는 이제 토사구팽이야. 나는 사냥개로 이제 잡아먹을 대상이 언제든지 될 수 있어. 네. 청와대 눈길에서 벗어나면 이런 어떤 공포도 느끼고 어떤 불쾌감도 있을 것이고 그러네요. 또 정말 의리도 없는 양심도 없는 그런 권력의 핵심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얼마나 정말 괘씸하고 또 한편으로는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이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민주당의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너도 나도 뭐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고 뭘 하고 있지만 그건 친문 중심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의원들은 참 그렇습니다. 이거 그리고 당의 망신이다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제보를 있겠어요. 통해서 예. 계속 이렇게 야당 탄압하는 거, 대통령의 측근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같은 민주당 정치인이라도 비문이고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는 정치 행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히 공격하는 것이 단순히 드루킹 일당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여론 조작을 지배했던 것은 김경수였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김경수. 그러니까 김경수는- 대통령의 최측근 그렇죠. 김경수 지사가 이 모든 행위 지배를 했고 영향력을 미친 이 댓글 조작 사건이 결국은 비문이고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는 자그마한 행동만 해도 이렇게 철저하게 토사구팽시킨다. 이것이 사실 내용을 세세히 알면은 무시무시하네요. 그렇죠.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그 정권이 정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아주 잔인하고 말이죠. 치밀하게 저렇게 김경수를 통해서 비문 세력들을 저렇게 공격하고 또 김경수는 지금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을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92번에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있는데. 특히 그러면 저희가 지금 허익범 특검에서는 주로 이제 이 인터넷 포탈의 정치 기사에 댓글 조작도 아니고 댓글에 공감 비공감 이 클릭 조작을 해서 이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판결문에 보면 누군가가 이제 또 댓글을 달잖아요. 네. 이 경인선 조직 안에서 네. 요 댓글을 작업한 이 불법 행위 이거에 대해서는 허익범 특검이 수사가 거의 없습니다.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킹크랩이 좋아요 아니면은 공감 이거를 누르려면 그래도 가장 마음에 맞는 기사에 대한 댓글을 네. 누가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추미애 대표를 공격한 내용을 보면 그냥 일반 네티즌이 그냥 와서 댓글을 단 걸로 보이지 않고 상당히 이렇게 정교하게 그러니까 정치권의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추미애를 정확하게 찍어서 추미애의 아픈 곳을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대표로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주당 정책에 의해서 달리 해왔던 거, 그런 거를 정확하게 댓글로 만들고 거기에 킹크랩이 집중적으로 공감을 누릅니다. 네. 그래서 그 주요 댓글을 경인선 조직이나 누가 달았을 걸로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미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글을 쓰고 한다면 방대한 조직이 있고 또 아주 치밀한 전문가 조직이 있다는 게 분명한데 이걸 움직이려고 그러면 또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조사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판결문에 언뜻 보이는 이제 제가 판결문에 보이는 행간에 있는 숨은 그림을 찾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예. 당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은 판사가 굉장히 고심해서 쓴 것을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 이 경인선 조직이나 경공모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3,000개 넘는 아이디를 수집해 오고 그렇죠. 또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그럼 휴대폰도 지금 수천 개는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또 뭐 유심칩. 그러려면 그
운영과 이 작업에 동원된 사람이 약 한 4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400 있습니다. 명. 판결문에도 그게 나오는데. 판결문에도.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또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는 뭐 사무실 임대료부터, 그러면 그 뭐 수천 대의 휴대폰이나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뭐 요금이나 그렇죠. 또 운영이나 또 인력에 관한, 그러면은 이 소요 비용을 누가 어떻게 했을까? 그 출처가 자금 출처가 뭘까? 그거에 대한 수사가 이제 부족한데, 일부는 경공모 경인선이 뭐 자체 수입으로 이걸 조달했다 이런 표현이 그런 주장을 해요. 근데 비누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이게 파주에 느릅나무 출판사라는 출판사를 걸고 사무실을 합니다. 일명 자기들은 이제 이걸 산채라고 하죠. 산채. 예. 예. 근데 느릅나무 출판사로 등록돼 있는데 활동 기간 몇 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출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군 수익이 그 없어요. 출판 수입이 없다는 예.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 천연 비누. 비누를 제작해서 판매되는데, 그러면 어디에 비누 공장이 있고 얼마만큼 비누를 생산했고 얼마만큼 판매를 해서 비누 판매 수익이 얼마인지, 그렇죠. 또 국세청에 세무서에 얼마나 신고돼 있는지, 예. 사업자 등록증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이런 이제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지배적인 이 범행 자체를 실행을 지배했다라고 판결문에 써 있으면, 그리고 이 많은 규모의 인원과 이 많은 운용을 했고 자금이 이렇게 소요됐다면, 또 수입은 이 자체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면, 네. 과연 이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됐을까? 자금 출처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 점은 저는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킹크